30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TV, 또 카카오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주린이들의 포통령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그럼 신광섭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간밤 미증시는 이제 계속해서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미증시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뭐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다고 하기에는 참 좀 창피하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네. 일단 소폭 너무 이제 지금 이제 그 주식 자체가 조금 약간 여기서 더 어떤 지수로 이렇게 올라갈 정도의 어떤 모멘텀이 좀 없어요. 일단 3대 지수는 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간밤에 이제 발표된 경제 지표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S&P 500 0.3%, 0.03%, 나스닥 0.19%, 다우존스 0.03%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거의 뭐 강보합 마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됐고요. 소비 심리가 좀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경제 발전에 이제 좀 약간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이런 듯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나스닥 쪽에 조금 투자 심리가 괜찮고 대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반독점 그 심사가 넣었던 게 이제 좀 그냥 기각되면서 좀 나스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좋게 흘러가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가 크게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고 있지만 개별적인 종목,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또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지수는 크게 지수에 비해서는 이제 종목들이 좀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 좀 안정감은 좀 있지만 모멘텀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강하게 가지 못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좀 약간 지수가 상승한다 해도 그 종목을 맞추지 못하면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약간 그 상승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 좀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좀 뭐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화끈하게 올라가야 종목들이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환매도 나오고 하는데 좀 그런 시장이 아니고 좀 지수 상승에 비해서 좀 와닿지 않는 내 계좌하고는 크 상관이 없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약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조금 끝까지 믿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이렇게 소수의 움직이는 종목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다시 내가 이걸로 옮기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종목이 움직이고 또 이건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시장이 계속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종목이 막 등락이 크게 막 이렇게 상승하고 움직이면 좀 이 종목에서 수익 내고 또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자꾸 종목을 옮겨 다니면 사실 그 움직이는 종목들이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딱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방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시면 좀 어렵고요. 좀 쉬운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갖고 있는 종목이 뭐 그렇게 크게 내려갈 그런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현재가에 좀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현금으로 좀 나눠서 그 타이밍을 좀 봐갖고 이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맞춰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기다리고 있으면 또 내 종목이 올라가는 또 그런 시장이 오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의 매매를 좀 그렇게 좀 하시면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연준이 이제 고용 관련해서 조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물가와 이제 고용이죠. 그 물가와 고용.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ADP 고용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되면서 이제 향후에 그 금요일 날 나올 그 고용 보고서에 좀 약간 그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죠.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고
시장에서는 고용이 좀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왔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금 이제 주가 자리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용의 지표가 발표됐을 때 주가를 어느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끌고 가지 않느냐 그 부분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밤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에 오늘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이제 미리 좀 SK 하이닉스가 조금 먼저 움직인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는 반면에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좀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면서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먼저 조금 갖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이 조금 6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6월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이제 월봉을 한번 보고 가면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 이제 옆으로 이제 기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끝날지 이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상승을 해서 약간 양봉으로 이어가느냐 아니면 오늘 좀 하락을 하거나 그냥 보합으로 끝나면 약간 이제 이렇게 상승하다가 위에서 이제 아래 꼴이 길게 나오는 이 도지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점 징후를 뜻해요. 이게 그렇다고 지금 상투를 쳤다 폭락을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쨌든 약간 고점 징후가 나오는 어떤 모습이 보여진다. 일단 다우존스는 월봉으로 봤을 때. 반면에 나스닥은 또 이제 계속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또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듯한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굉장히 흐름은 괜찮고 일단 월봉으로 봐도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지수가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조금 움직이면서 종목들만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을 좀 잘 골라야 되는데 종목들의 차별화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제 그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때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면서 좀 느긋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미증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미증시에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개선이 됐고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하향하면서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지만 3대 지수 전반적인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다. 뚜렷한 모멘텀은 현재 부재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지수에 비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움직이는 종목들을 따라다니기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에 나올 고용지표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도 잘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앞으로 추후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증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미증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가상화폐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상화폐 시장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 이틀 전에 조금 많이 올랐죠. 이제 멕시코의 어떤 금융 부호가 이제 본인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받는 그런 첫 은행이 되려고 좀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ETF의 상품을 ETF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ETF 상품을 만들어서 미국의 이제 SEC에다가 이제 허가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 어떤 사안들 때문에 약간 비트코인이 다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런 어떤 부자들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이제 비트코인이 ETF를 만든다고 해서 ETF의 어떤 효과로 비트코인이 막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ETF로 만들어서 좀 열어주고 비트코인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ETF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어쨌든 개인들한테 이제 그런 어떤 ETF의 그런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매력적인 하나의 어떤 금융의 어떤 자산이니까 그걸 갖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캐시우드가 그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8군데인가 9군데에서 먼저 신청을 넣는데요. SEC가 그걸 허가를 해줄지 안 해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냥 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정부나 재무부 쪽에서 그 멕시코 그 금융부호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명을 발표를 했고, 이제 이 멕시코 그 금융부호는 본인이 이제 비트코인을 유동자산 중에 한 10%를 들고 있다. 10%를 들고 있다.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약간 시세 조정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이제 약간 뭐 아류의 앨런 머스크가 되고 싶은 건지, 일단 내가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한 10% 정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은행에서 그거를 내가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멕시코의 이제 재무부나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상자산은 멕시코의 법정 통화가 아니고, 그리고 유효한 법적 틀 아래에 있는 통화도 아니다, 이거. 그리고 그 멕시코 금융기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일반 거래를 수행할 수도 제공할 수도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누구든 처벌을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약간 금융부호가 좀 약간 좀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예. 약간 좀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 자꾸 이제 그런 여러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자꾸 그런 여러 사람들이 지금 다 물려있죠. 네, 다 물려있죠. 물려있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물려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시도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대세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반등을 했지만, 어쨌든 그냥 짧게 반등이 나오는 그 영역 안에 있고, 오늘 또 이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 또 한 3% 정도 내려갔고, 네.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에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가상화폐들이 움직이는 어떤 힘을 좀 보고는 있어요.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게 내려갈 때 좀 이제 전저점이 이제 비트코인이 이탈을 했을 때 버티고 있다가 계속 안 올라오니까 그냥 이탈을 했죠. 같이 이탈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좀 반등이 더 세게 나와요. 그 비트코인보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차후에 가상화폐를 할 때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이더리움일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이더리움이 더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만 일단 할 뿐이고, 네. 일단 자세히 좀 보면 지금 이제 이 이평선을 기초로 해서 뭐 잠깐 올라왔다가 또 다시 눌리고 맞고 떨어지고 다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다시 음봉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거래량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냥 많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상승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나올까, 앞으로 나올까, 지금 그 멕시코 그런 어떤 부호나 아니면은 캐시우드 ETF 외에 어떤 그런 대형 호재,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이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거를 이길 만한 어떤 큰 호재가 나올까라는 걸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근데 네, 전문가님, 네. 근데요, 다음 달 21일에 네. 이제 일론 머스크랑 잭 도시 트위터 CEO랑 네. 캐시우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네. 보유자분들은 그걸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난번에 그 앨런 머스크가 네. 도지코인을 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이제 방송에 나가기 전에 그 본인이 트위터에다가 도지 파더라고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도지코인은 약간 일종의 사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도지코인이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토론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뭐 좋은 얘기들을 하겠지만, 뭐 사실 그게 시장에 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또 그 부분 가지고 또 이제 뭐 미리 투자를 했다가 그 도지코인 그거 했던 사람들 전부 다 나락으로 갔죠. 그때 하루에 뭐 다시 또 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도지코인은 이미 좀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가 이제 어떤 이런 대형 어떤 추세를 돌릴 만한 이벤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돌리려면 그 크게 뭔가가 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불확실성이 없어야 되고, 그 불확실성이 없으려면 일단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그 디지털 화폐가 나와야 돼요. 시장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그 디지털 화폐 여름 정도에 발표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시장에선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디지털 화폐가 중국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나왔는데 별거 없네. 그냥 디지털 화폐 하면은 그냥 비트코인이 더 자산으로 더 낫겠네. 그냥 이 디지털 화폐 중국 거 나온 건 사봐야 오르지도 않네. 그냥 일반 돈하고 비슷하네.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일단 디지털 화폐와 비트코인 이 가상 자산은 다른 거다. 이거는 뭐 사면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인데, 뭐 디지털 화폐 그 디지털 위안화나 아니면 디지털 뭐 달러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떤 디지털 화폐들은
그냥 뭐 돈하고 똑같다. 별로 그런 어떤 투기성의 어떤 그런 투자를 할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눈으로 확인되면 그때는 약간 성격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그런 추세를 크게 바꿀 만한 어떤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그 토론은. 네. 지금 당장 또 이거를 어떤 추세를 바꿀 만한 어떤 그런 모멘텀은 아직 없다. 증시하고 조금 비슷한데 오히려 뭐 테이퍼링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 그 테이퍼링 양쪽 하나가 없어지고 테이퍼링을 시도하고 어떤 그런 시장이 그 정도의 불확실성이 조금 없어지면서 주식이나 이런 그 투자 자산들이 다시 한번 좀 랠리가 나오는 진짜 상승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뭐 가상자산의 움직임이나 그런 걸 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이 주식시장도 크게 그렇게 변동폭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상자산들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힘이 되게 큰데 이 내려가는 힘을 본인의 우리 같은 이제 개미의 이런 어떤 사소한 되게 이제 사소하죠. 저희는 이 시장에서 몸으로 다 막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이 흐름을 좀 보고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냥 지켜보고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크게 내리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이게 여기서 내가 샀다고 급반등할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전반적으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추세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없다. 어떤 큰 파도가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앨런 머스크나 캐시카우나 뭐 그 정도의 사람들이 막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앨런 머스크가 오히려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다시 쓰게 하겠다라는 말을 토론을 할 때 했으면 오히려 조금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벌써 그런 것도 다 이미 앨런 머스크도 이미 본인들의 무기를 다 썼고 이미 다 공개를 했고 더 이상 뭐 나올 만한 게 딱히 없다 보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냥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도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상화폐 쪽은 지금 추세를 되돌릴 만한 그런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막상 디지털 화폐가 시행이 돼서 비고가 된 후에 그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요. 이렇게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 가상화폐 쪽도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제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좀 아쉽기는 했어요. 3,300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치긴 했는데요. 양시장 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한 0.7% 정도 올랐는데 미국 시장에 비하면 굉장히 강한 시장이에요. 네. 예, 이 정도를 지금 잘 움직이질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다른 나라 아시아 증시도 한번 보면은 지금 뭐 유럽 증시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유럽 증시 지금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에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0.9%, 0.7%, 0.5%. 지금 시장이 조금 약간 지수 레벨에 대한 어떤 부담이 항상 상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하실 때 지금 특히 이런 종목별 장사에서는 현금을 조금 확보해서 일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지수가 내려갈 때 뭐 살려고 하는 어떤 부분의 요소도 있지만 계속적인 시장의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종목들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어서 그런 어떤 종목을 샀다가 또 어느 정도 오르면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또 다른 종목을 또 사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일부 종목은 계속 포트로 갖고 있지만 일부 종목은 또 계속적으로 이제 타이밍들이 이제 지금이 아니면 못 사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현금이 없으면 가담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지루하게 물려있는 종목들만 계속적으로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또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 외에도 지금 일본 증시 그냥 거의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했고 상해 종합 증시 0.5% 상승했고요. 대만 증시 같은 경우 0.8% 정도 상승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의 그런 어떤 상승분만큼 우리나라 시장도 좀 상승을 했는데요. 개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조금 코스닥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뭐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또 다시 팔고 끝났죠. 팔고 끝났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렇게 지금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들이는 어떤 부분의 종목 장세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지금 일별로 보셔도 일별로 지금 연속해서 한 4일 정도 지금 사고 있죠. 그래서 이 4일 정도 샀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 수급은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4일 정도 샀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4일 정도 올랐죠. 예, 그냥 이게 뭐 내일도 사면 또 오르겠죠. 그러니까 약간 며칠째 지금 계속적으로 코스닥을 사고 있구나. 지금 이 연속된 상승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 기관이 이제 오늘 조금 사들어 오면서 외국인들이 먼저 올라왔고 사서 올라왔고 지수가 올라오니까 기관도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기관들이 참여를 하려고 할 때 같이 참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관이 참여하면 오히려 외국인이 그냥 팔아버리면서 또 코스닥을 끌고 내려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래프로 봐도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흐름이 좋다. 다만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또 왔고 이 레벨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32 정도가 이제 그 전고점이었는데 지금 1029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벗겨낸다고 하면 제가 요즘 시장의 어떤 추세는 요즘 시장의 그런 어떤 트렌드는 신고가를 내고 나서 계속적으로 돌파 매수가 아니라 신고가를 내고 나면 또 조정이 이어지는 이런 장세. 종목별들로 봐도 신고가를 내고 나서 바로 조정으로 눌렀다가 또 다시 이렇게 가는 또 이제 그런 어떤 모양들이 나오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만약에 신고가를 냈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뒤늦게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조금 시장을 좀 천천히 느긋하게 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는 이제 조금 덜 올라가긴 하지만 오히려 조금씩 이제 안정감을 갖는 옆으로 좀 힘을 모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만약에 신고점을 뚫고 조정을 받을 때 코스피는 반대로 또 이렇게 다시 또 랠리를 하면서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할 필요가 있고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을 계속 다운시키고 있죠. 이게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위에 박스권 요 사이를 지금 환율이 왔다 갔다 했다가 지금 이제 이 하단부를 이탈을 하면서 오늘도 보면은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떤 수급이나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 외국인의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은 조금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조금 안정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금이 이제 가격이 내리고 있어요. 금이 이제 좀 가격이 내리고 있고 이제 그 금 같은 경우가 그 달러가 조금 이제 강해지는 어떤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이제 금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일단은 옆으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면서 별로 크게 변동성이 없게 움직이다가 어제 갑자기 레벨 다운을 하면서 좀 하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 현물이나 이런 걸 거래하시는 분들도 너무 이거를 뭐 섣불리 너무 빨리 따라가지 마시고 어차피 금이 그 크게 이렇게 뭐 변동폭이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금 대용으로 안전자산을 좀 갖고 있는 건데 일단은 조금 보유하고 상황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지금 비트코인도 내려오고 금도 내려오고 뭐 그런 부분은 원자재 가격도 슬슬 내려오고 있고 예, 구리 가격도 지금 좀 내려오고 있죠. 네,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에 있고 유가만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좀 있으면 있어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이제 추세가 또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딱히 그렇게 어떤 업종이 주도를 해서 막 업종이 전반적으로 네. 올라간다라고 이제 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업종 중에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또 안 올라가는 종목 안 올라가고 그래서 오늘은 어느 업종이 움직였지 보통적으로 보면 어느 한 업종이 움직여서 전반적으로 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렇게 봐도 어느 업종이 움직였다고 얘기하기가 참 예, 좀 애매한 그런 흐름이고 움직이는 업종도 뭐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은 옛날 같으면 이제 뭐 많이 움직일 때는 뭐 7%, 8% 어떤 종목 5%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반적인 산업군이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고 약간 그냥 눈치를 보면서 그냥 종목별로 좀 덜 올라간 거 올라가고 또 가는 종목은 또 더 가고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알 수 없게 그냥 종목들만 뭐 움직이는 그런 장세니까 일단 본인들이 좀 매수를 하시고 하실 때 너무 그런 종목에 이렇게 따라다니기보다는 일단은 본인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관리하면서 현금을 좀 가지고 그런 단가를 관리하고 새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나눠서 들어가고 시장에서 이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미리미리 좀 투자를 해놓고 약간 좀 느긋하게 대응을 하면 오히려 시장을 되게 쉽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과 주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하게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주도 섹터가 없이 이런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서는 현금을 보유하자라는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누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